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주제는 스마트 공장의 시작, OT 보안 제대로 구축하기입니다. LG CNS는 약 4년 전부터 그룹사에서 발생했던 OT 보안 사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컨설팅부터 전 세계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SI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초기 프로젝트부터 컨설팅과 SI 프로젝트 PM을 담당했었고, 지금 현재로는 LG 그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 생명과학, 기초석유화학 공장들까지 SI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쌓았던 경험과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많은 애로사항들과 경영진에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어, 발표가 끝나고 나서 Q&A 시간에 정말 현장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그간 경험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많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목차는 OT 환경 변화 및 보안의 필요성부터 LG CNS가 가지고 있는 OT 보안의 솔루션 스윗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OT 보안의 환경 변화를 내부적 변화와 외부적 변화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고 있는 OT라는 말은 제조 운영 기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곳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ICS, 즉 인더스트리 컨트롤 시스템들이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가지고 있던 통신 속도, 처리 용량의 한계성 때문에 급격히 변하고 있죠. 일부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해외는 약 80% 정도가 전환이 됐고 국내는 아직 전환 단계에 있으며 약 40%가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빠르게 전환이 된 사업장도 있고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전환됐다고 해서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활용 목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그리고 취합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전환하는 것은 조금 더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LG그룹은 앞선 시간에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생산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단순히 현장에 계시는 작업 반장님이나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가 아니라 디지털화를 통해서 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 그리고 많은 오류들을 AI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그 IT 정보 보안 조직의 그 관리 범위가 단순 IT 보안 쪽만이 아니라 OT 보안, 예전에는 OA라고 불렀고 FA라고 불렀던 구분자가 있었는데 오피스 오토메이션,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FA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역에 대한 관리 범위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외부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많은 해커들의 공격이 IT 시스템에 집중됐고 IT 영역에 있는 그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가는 것이 주요했다면 지금은 생산 영역에 랜섬웨어를 퍼뜨려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게 대부분 사례입니다. 어, 많은 보안 분야 선배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보안은 사고가 나야지 강화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예전에 OT라고 하는 곳의 공격은 국가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중에서 댐과 발전 시설에 집중됐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기업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먼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 5월 달에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미국에서 발송했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고입니다. 5월 달에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미국 동부 지역에서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를 잇는 송유관의 약 길이가 8,850km에 달합니다. 이 길이에 달하는 송유관을 통해서 휘발유나 항공유를 공급하고 있죠. 근데 랜섬웨어가 퍼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약 10일 정도간 가동이 중단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투자가 이어졌겠죠. 관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압, 유속, 유량, 그리고 누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유를 탐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대책은 지연이 되거나 혹은 배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체감했던 이 보안적인 사고가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서 OT 보안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국민 생산에 영향을 주는 많은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제조 산업 분야의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오게 되고 있고 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IT 기술임에 따라서 이 IT 쪽에 대한 OT 영역, 즉 생산 영역 쪽에 많은 해커들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RCS 관련돼서 많은 솔루션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던 솔루션만 해도 한 30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실제로 생산 라인에 적용했던 솔루션들, 즉 검증된 솔루션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들과 내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는 OT 보안 쪽에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이 거버넌스 체계를 이행할 수 있는 생산 조직에 대한 보안에 대한 미션을 수립하고 조직과 아레나를 만드는 게 주요 컨설팅의 키였습니다. 자, 보안의 필요성은 침해 사고의 영향도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과 같이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이러한 보안 사고는 자주 발생합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제가 봤던 사고들도 외부의 해킹에 의한 사고도 있지만 내부자에 의한 사고도 발생합니다. 즉 생산 라인을 잘 알고 있고 보안 통제의 우회 경로를 잘 알고 있는 내부인이 랜섬웨어를 씹는 거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구나. 그리고 그 블루 스크린이 떴을 때 많은 현장과 보안 담당자들의 그 사색이 된 얼굴을 보면서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언론에 노출됐을 때 기업의 이미지와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렇게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영향력도 심각한데 아직까지는 IT 보안 대비 투자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저희 컨설팅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T 보안뿐만 아니라 OT 보안까지도 함께 적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 보안 커버리지입니다. OT 보안 커버리지입니다. OT 보안은 전통적으로 IT 보안과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이 관리 물리 기술 전통적인 보안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규정과 조직,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인력과 인프라, 물리적인 부분에도 역시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OT 보안에도 동일한 컨셉으로 그러한 규정과 조직, 인력과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T 보안과 달리 OT 보안을 하면서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나의 생산 라인에 얼마나 많은 IT 자산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생산 라인에 있는 PC에 랜섬웨어가 감염되면 그 랜섬웨어가 감염된 곳에 가서 조치를 취하거나 네트워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네트워크에서는 당연히 차단을 적용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복구시키고 라인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PC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찾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해야 될 자산과 관리해야 될 자산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IT 영역에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투자라는 것을 저는 꼭 포함시키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기밀성과 무결성이 가용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즉, 업무를 보시다가 회사 네트워크가 조금 느리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토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 쪽에서는 갑자기 생산 라인이 중단되거나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흘러오지 않게 되면 아주 큰 사고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IT 예산을 합쳐봐도 그중에 OT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각 기업의 경영 환경에 따라서 저희는 컨설팅을 통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투자하기를 권고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솔루션으로 해결되지만 않는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생산지들이 많은데 그들의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투자, 비용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저희는 컨설팅을 하고 구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SI를 수립합니다. OT 보안 커버리지를 왼쪽에 있는 것과 달리 오른쪽에 있는 건 약간 좀 더 편하게 도식화를 했는데요. 전통적인 OA 영역과 FA 영역, 지금은 IT와 OT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OT는 협의적인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협의적인 개념은 말 그대로 제조, 운영 기술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픈 네트워크와 응용 기술을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점점 더 외부로 나가게 되고 접점을 통해서 IT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생산 기지에서 국내 본사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 이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OT 보안을 커버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OT 보안 영역에 레벨을 분리시킵니다. 레벨 1, 레벨 4, 레벨 3, 레벨 1까지 분리를 시키는데 저는 조금 그 레벨이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OT 환경, 즉 생산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봤던 각각의 비즈니스는 그 비즈니스 영역마다 독특한 ICS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획일적인 레벨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컨설턴트는 시스템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즉 데이터 플로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ICS 쪽에 있는 OT 보안 영역에 컨설팅을 한다면 그들의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 집중되고 어디에서 활용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솔루션들을 적재적소에 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플로우를 크게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수평적인 흐름과 수직적인 흐름으로 구분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곳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관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활용을 목적으로 수직적인 구조로 꽤 높은 레벨까지 올라옵니다. 그 레벨들을 보시면 기존에 있던 RCS, DCS나 PLC 시스템의 데이터들도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데이터 플로우를 보고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바로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플로우 외에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건설 프로세스에 따른
IT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유관 조직에 따른 업무 플로우를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OT 보안 쪽에서 건설 공정에 따른 IT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장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사업장을 제가 분리시켜 봤습니다. 두 가지 다 컨설팅을 해봤고요. 신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보다 기운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게 투자 비용이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시간, 딜레이 타임이 발생하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생산 라인을 멈춘다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도 길어지고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관여되는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신규 사업장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들어가는 시점을 보통 라인의 폐빈이 되고 나서 그리고 라인 최적화가 끝나고 나서 보안이 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세스를 보시면 IT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저희 보안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방화벽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사례들 중에 하나 중에 가장 OT 보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정책이 잘못돼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사업장의 방화벽 정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의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을 제거하는 버튼을 누가 누를 수 있을까요? 사이드 이펙트를 모르는 한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 구축 시점에 방화벽 정책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 라인에 장비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생산 관련 담당자분께서 IP 대역을 신청하고 장비가 오기 전부터 이미 정책이 적용되어 있죠. 이 정책들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 운영돼야 될 것과 양산 시점까지도 계속 운영돼야 될 것들이 구분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젝트 기간 내에 만들어졌던 많은 정책들이 여전히 홀로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방화벽 정책입니다. 두 번째, 라인의 폐빈입니다. 설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납품, 제조 사양서입니다. 생산 설비와 공정 설비들이 만들어지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장비와 설비를 납품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안 담당자가 직접 관여해서 OS를 정품을 사용하십시오.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우리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본 사례가 거의 희박합니다. 저희는 폐빈 시점 전에 제조 사양서, 납품 사양서에 그러한 보안적인 요소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납품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납품 회사에서 미리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리고 바이러스 체크를 한 이후에 정말 클린한 상태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납품 시점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왔을 때 아주 클린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 제가 이걸 강요하냐면 기운영 사업장에 가서 발견된 랜섬웨어, 바이러스, 기타 많은 크랙 소프트웨어들이 언제 설치가 됐을까요? 바로 납품할 때 설치가 된 겁니다. 이미 납품하는 시점부터 랜섬웨어가 내부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든 그런 프로세스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는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대응 방안을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폐빈이 되는 시점에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폐빈 이후에 라인 최적화 기간이 존재합니다. 수없이 많은 협력업체 엔지니어들이 들어오시죠. 그들의 PC 그리고 그들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수정하고 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랜섬웨어들이 깔립니다. 통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SB,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워킹 스루 메탈 게이트, 문형 금속 탐지기에서 탐지가 되지 않는 USB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소형화되고 슬림화되고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런 USB들이 이 라인 최적화 기간에 무수히 사용됩니다.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가져나가고 다시 설치하고 저 기간 동안에도 확산, 2차, 3차, 4차 감염, 무수히 많은 감염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안 담당자는 모니터링에서도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왜? 라인 최적화가 더 업무 순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많은 라인들을 안정화시키고 돌아가게끔 하는 데는 우리보다는 그들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인 최적화를 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은 납품하실 때 비정품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도 물론 안 되겠지만 EOS,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된 OS도 정말 많이 사용하십니다. 보안 솔루션 업체에서 많은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얘기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EOS 된 O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원하시는 고객들도 계시겠죠. 솔루션 밴드들도 계십니다. 제약 조건을 물어봐야겠죠.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죠? 저희는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하고요. 어떠한 플랫폼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설치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기운영 사업장에 가시면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된 OS, 윈도우 XP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약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OS에는 어떠한 보안 통제 툴을 설치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클릭만 해도 모니터의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바로 메모리 릭이 오랫동안 발생해왔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납품업체, 벤더사,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솔루션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전히 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위협 요인들이 신규 구축 사업장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에도 안전 환경을 위한 많은 시스템들, 연기, 누수, 폭발, 감지 시스템들이 들어오죠. 보안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할까요? 아닙니다. 라인에 들어가는 많은 탐지 시스템들이 보안 담당자의 협의가 없이 생산, 환경 안전과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가 열리고 네트워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면서 랜섬웨어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방화벽이 점검하기 이전까지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AV,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종래 IT 시스템과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해서 그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 러닝 모드와 락 모드가 존재합니다. 락 모드가 되면 러닝 모드 때 개런티 하지 않은 많은 프로세스들이 쿼런틴 당합니다. 그런데 이 락 모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든 프로세스들이 다시 어웨이크가 됩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 지표가 알지 못하는 통신의 세션 리퀘스트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CNS의 관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건설의 공정과 IT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유관 부서들과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랜섬웨어를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레시피라고도 얘기하고 생산기술, 공정기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생산 라인에 있을까요? 네, 존재합니다. 디지털화되어 있거나 문서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전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거나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R&D 쪽에서도 생산에 직접적으로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랩 테스트, 실제 라인에 가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료들이 여전히 생산 라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류, 협력사, 유관 조직들이 보내는 많은 정보들, 도면들을 포함해서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봤던 이전 사례 중에 하나는 비전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크랙이나 가스 분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비전 검사기를 도입하는데요. 이 비전 검사기는 FA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인 수평 라인을 가지고 별도의 NAS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응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 모니터링에서 빠져 있죠. 시스템 모니터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죠. 왜? 비전 검사기로는 말 그대로 CCTV나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도면을 찍든 제품을 찍든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누구 하나 관심이 없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들은 생산 조직의 특성입니다. 생산 라인에 직접 들어가 보면 공정을 제가 돌아다닌 것만 해도 정말 축구장 한 몇 번을 돌아다닌 것 같은데 선반에 PC가 막 쌓여 있습니다. PC만 있나요? 하드디스크도 막 쌓여 있죠. 왜 쌓여 있을까요? 바로 하드디스크 크랙 때문입니다. 하드디스크 크랙이 얼마나 빈번히 발생하시는지 현장에 가시면 느끼게 될 겁니다. 라인에 계신 분들은 하드디스크 크랙이 나면 바로 즉 교체입니다. 이런 교체 작업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생산 조직에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는 IT 시스템들이, IT 자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홀로 존재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백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골든 디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컨피그레이션 셋업이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 저장 장치, 그 데이터도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복구를 해도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실사례가 제가 경험했기로는 백업 시스템이 없는 환경 내에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습니다. 약 400대의 PC에서 블루스크린이 떴죠. 라인 전체가 멈춰요. 그런데 그 라인은 연속 공정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라인이 멈추면 다른 라인들까지 다 멈춰야 됩니다. 이 라인을 다시 복구시키려면 백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백업 시스템이 없다 보니 라인의 작업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뭐 USB를 나눠주든 CD를 나눠줍니다. 복구하라고. 복구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걔가 바로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관리 범위까지 우리가 다 포함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재발하게 됩니다. 최초에 컨설팅을 할 때 글로벌 표준 문서와 국내 표준 문서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키사에서 발행했던 스마트 공장 보안 가이드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스트나 IEC 62443 시리즈, 뭐 C2M2, 오일 앤 가스 스테이션에 있는 동일한 여러 가지 법률들, 전통적으로 저희 IT 영역에서는 ISO 27001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OT 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도메인들마다 그들의 특성별로 굉장히 많은 가이드가 존재하고 표준 문서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다 그들의 비즈니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IEC 62443 시리즈입니다.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있고 다른 표준에서 가지고 있는 영역까지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쪼개져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2개에서 최고 5개까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란 말은 각 세부 항목별로 퍼블리싱이 끝나고 리비전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표준 가이드라고 내려온 게 지금은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글로벌 표준을 포함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체화된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 영역들에 따라서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지면 또 인증이 있겠죠. 이 인증 영역까지 IEC 62443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표준에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OT 보안 수준을 보통 측정할 때 3가지 항목을 측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OT 보안 담당자의 대응 역량입니다. 네, 그거는 좀 평가하기가 컨설팅 담당자나 인터뷰 담당자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느껴져서 제외를 시켰고요.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레벨, 2번째는 성숙도 레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안 레벨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테크니컬,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기술적인 요소로 하면 보안 사고,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 역량, 이벤트 강도에 따른 대응 역량이 얼만큼 되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뭐 어려운 말로 적겠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성숙도 레벨은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 보통 절차적인 부분은 표준 운영 절차가 있느냐, 주기적인 점검은 하느냐,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하느냐, 이 3가지가 거의 키입니다.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즉, IT 보안과 OT 보안의 큰 차이가 여기서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텍션 레벨이라고 해서 보안의 레벨과 성숙도 레벨을 2가지를 가지고 그레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그레이드가 적용되는 곳이 바로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발전 시설과 댐, 국가 핵심 시설에는 정부기관에서 저런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도 저런 평가 잣대를 가지고 벤더사에다가 어느 수준 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 기업, 아직 저희 LG그룹에도 표준 레벨은 정하지 못했지만 곧 국가기관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경제와 국민의 생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간 산업에 기여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레벨을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실사례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기업을 방문할 때 방문 일지를 작성합니다. PC를 반입하십니까? OS는 패치가 되셨나요? 백신은 설치하셨나요? 네, 설치했습니다. 끝이죠. 점검하나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점검하지 않고 들어가 있는 협력사, 유지보수 담당자는 파일을 내부에 있는 임직원 혹은 담당자에게 파일을 전달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프트웨어는 그 디바이스에만 동작하기 때문에 PC를 반입하게 됩니다. 혹은 USB를 반입하게 되죠. 이렇게 반입된 PC가 현장에 있는 설비 PC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역시 결과 보고서만 받게 되죠. 어떤 데이터를 백업받았는지, 어떤 데이터를 가져가는지, 무엇을 업데이트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저희는 방문자 대기 공간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방문자 대기 공간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저러한 보안 통제가 들어갈 때 많은 임직원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때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공간을
좀 더 넓게 가져가고 대기열을 없애기 위해서 은행에서 쓰는 발권 시스템, 즉 앉아서 기다리다가 내 번호가 뜨면 가서 나의 점검 결과를 보여주는 보안이 편리하구나, 불편하지 않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했고 게스트 네트워크에 붙어서 스스로 OS 패치는 됐는지 나의 바이오스 백신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되지 않았다면 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모든 방문자들이 스스로 이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 기업을 방문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스스로 인지하고 조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보안 통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결과가 점검했던 화면에 뜨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보안 분야에 종사하시니까 여러 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PC 자가 점검이라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와 동일한 로직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자가 점검하고 패치가 됐는지, 백신은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조치하고 나서 방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가시화 솔루션인데요. 지금 가장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가시화 솔루션을 최초로 현장에 도입하고 그리고 그 도입된 결과를 기반으로 IT 보안 관제와 같이 OT 보안 관제를 만들 수 있도록 리스크 레벨을 정의하고 현재도 보안 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화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시성 확보. 가시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현장에서는 내가 다 볼 수 있구나. 내가 다 알 수 있구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구나. 진짜 그럴까요? 제가 해봤죠. 자, 뭘 모를까요? 일단 보안 담당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라인의 변화를 잘 모릅니다. 라인이 증설되거나 이설되거나 제각될 때 보안 담당자한테 연락할까요? 안 합니다. IP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던 자산 넘버가 아니라 다른 자산에서 쓰이고 있거나 이 자산이 갑자기 네트워크가 다운되거나 라인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커넥션이 없어지거나 어떻게 알죠? 자, 가시화 솔루션이 일단 보여주는 건 그거였습니다. 머신러닝, 즉 베이스라인 학습 기법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네트워크상에 붙어 있는 많은 자산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부 자산들은 그 정보를 단순 프로토콜만 분석해서는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 많은 가시화 솔루션들이 얘기하는 분석 역량이 그들도 똑같이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ICS CertDB를 참조합니다. 표준 프로토콜, 그리고 각 펌웨어별로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시화 솔루션은 단일 솔루션만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었다. 저희는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각각의 자산들의 정보를 스스로 기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생산 라인에 있는 자산 정보를 누가 관리하죠? 현업에 계신 분들이 관리합니다. 그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나의 PC에 이 자산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입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 단의 솔루션을 넣었습니다. 그 솔루션과 가시화를 연동해서 자산 정보를 메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위치와 네트워크 연결 구조,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납품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부분, 그리고 USB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탐지가 불가능하다. 반입, 반출을 막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 있는 PC에 USB를 꽂기 전에 자가 점검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하고자 하면 점검해라. 점검하고
바이러스가 있으면 좋지. 대신 보안 담당자는 그 USB가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왜, 어디서, 어떻게 유입됐는지를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키였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석유화학 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가 PLC, 요코가 미쓰비시, 지멘스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 DCS 영역에도 많은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DCS 같은 경우는 글로벌 H사와 저희 CNS가 협업을 했고요. H사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키텍처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DCS 중에서도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까지 보안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벤더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에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믹싱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벨이 전통적이지 않고 2.5, 2라는 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가시화 솔루션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최근에는 방화벽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통과하는 트래픽에 RCS 통신 프로토콜이 있다면 그 프로토콜까지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하는 내용을 저희는 표준 아키텍처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적용되는 솔루션들인데 IT 영역에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패치를 관리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주거나 선택 적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CNS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OT 보안을 위해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해킹, 악성 코드 대응과 핵심 기술 보호, 그리고 통합 보안 관리라는 영역으로 쪼갰습니다. 자사가 보유한 솔루션도 있고 파트너사들이 보유한 솔루션도 존재합니다. 저희는 16개 모듈에 지금 26개 솔루션이지만 최근에 더 확장돼서 32개 솔루션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각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경영 환경, 즉 투자 여력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솔루션들에 맞게끔 저희는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고 그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CNS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는 타 기업이나 대기업,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에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이제는 일반 기업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멈추게 되면 키값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죠.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복구하는 시스템이 없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이 복구 시간, 노력, 이것들이 다 돈과 그의 노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 CNS가 OT 보안 관제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바로 이 관제했던 결과를 생산 영역에 있는 현업 담당자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생산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변화들은 보안 담당자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꼭 현업에 있는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 절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OT 보안 관제를 만드는데 서비스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리스크 레벨을 쪼그리는데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곧 CNS가 가지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